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국민대학교의 집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페북 메신저로 누나 죄송해요 라고 하다가 누나 좋아해요 크크크 라고 하더니 누나의 별명을 집으로 바꾸고는 다시 별명을 순식간에 내 사랑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누나는 너 미쳤냐며 집은 심하지 않냐며 개념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고 뭐라고 했는데요. 이는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되었고 해당 페매는 캡처되어 커뮤니티는 다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해당 가해자는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사과문을 올렸었는데요. 사건 발단은 해당 페북 계정의 주인인 친구가 술에 취해서 본인에게 페매를 보여준 것으로 시작되었고, 페북 계정 주인인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서 선배에게 좋아한다는 페매를 보냈고, 그러던 중 가해자가 선배의 별명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될 심한 말로 바꿨고 그 내용이 그대로 선배에게 보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사자 선배님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할 것이고 선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받겠다는 약속도 함께 올렸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지만 국민대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는데 일조한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학교 이미지 제대로 깎아먹었던 대학교 빌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학생회비 횡령한 건대 총학 간부입니다. 말 그대로 2018년도에 총학 사무국장이 학생회비 1,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건데요. 학교 당국에선 진상조사 TF팀을 꾸려 의혹 조사에 착수했는데 재학생들에게 내 등록금이 남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냐며 어마어마한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총학생회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도 한데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선 축제 때 기획사라는 외부 업체를 끼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도 기획사 선정은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했고 총학은 4월경에 4개 기획사의 견적서를 단과대에게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외국어대 대표가 한 기획사와의 미팅 자리에서 특정 기획사가 이미 2월경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내정 기획사는 이전에 총학이 공유한 업체들 중 한 곳도 아니라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거였다는데요. 총학은 해당 기획사를 내정하고 다른 기획사들의 미팅을 차단했음을 인정했고 내정한 이유는 19, 21, 22년도에 했던 예전 축제도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하고 공신도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정된 기획사의 견적서가 공유되었는데 세부 내용 여러 개가 생략된 매우 미흡한 견적서였다는데요. 총학은 내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공개 입찰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단과 대장들은 이미 사전 교감이 여러 차례 된 특정 기획사가 있는데 공개 입찰이 무슨 의미냐며 다른 기획사들이 입찰 들어오긴 하겠냐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 21, 22년도 당시 총학생회장이 현재 그 내정된 기획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총학에선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내정이라는 단어는 잘못 쓴 거고 마음에 들어한 업체만 있었다며 전 총학생 회장과는 모르는 관계이며 심지어 전 총학생 회장과 그 직원은 동명이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업체는 없고 진행된 것이 없다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못을 박는데요. 근데 폴킴 팬카페에 들어가 보니 이미 경희대 축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재학생들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개인의 독선에 의해 운용되는 일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비리 의혹으로 축제는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축제 관련 사건 사고는 은근 많기도 한데 서울 세종대 공연에는 아이브가 왔다고 하는데요. 외부인들의 입장을 제한하기 위해 재학생에게는 학생증 확인 후 무료로 입장 팔찌를 제공했고 그 외부 사람들은 팔찌를 5,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팔찌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총학생회장은 수십 분간 줄 서 있던 학생들에게 어차피 못 사니 줄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팔찌 판매는 중단되었고 공연은 시작됐는데 팔찌가 많이 판매되지 않아 운동장은 절반도 안 찼다고 하네요. 반면에 운동장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나무 위에 올라가 위태롭게 공연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리나 실수는 아니지만 연세대의 아카라카 공연은 워낙 유명하여 암표 가격만 35만원에 달했다고도 하네요. 서울여대에선 축제 기간에 교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청소 노동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억지로 철거했다고 하는데요. 총학생회장은 축제
축제 주제를 전통으로 잡아서 청사초롱을 달았는데 현수막이 있으니 을씨년스럽고 보기 안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라서 예쁘게 진행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집단 컨닝 사건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많은 대학들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쳤었는데요. 이때다 싶어 집단 컨닝을 했던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가나다 순으로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외대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교들인 것이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인하대에선 이대 학생들이 집단 컨닝을 했는데 의대 1, 2학년 109명이 참여한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인 91명이 유선전화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서로 답안을 논의하거나 공유하는 식으로 컨닝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 전에 감독이 없는 시험이니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고 서로 떳떳하게 치르자라고 했지만 결국 이런 부정행위를 막진 못했다고 하는데요. 91명 전원 0점 처리를 맞는 엔딩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수원대 성적 확인 설문조사 사건입니다. 수원대는 학생이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선 꼭 설문조사에 응답해야 성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설문조사의 문항이 강요하는 상관이 없어도 너무 상관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관계 시기 및 관계에 대한 생각, 피임 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질문이 총 95개나 되었고 모두 다 답해야 성적 확인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결국 학생들은 인권 침해라고 이를 인권위에 고발하게 되었고 실제로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려대 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사건입니다. 2020년 한경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고려대에서 석사 과정을 하던 한 대학원생이 알고 보니 연구 용역 수당을 지도교수가 다 가져가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껴 2017년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구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라며 학생들 배우라고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세뇌를 시키고는 용역비를 받으면 교수가 관리하는 공동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데요. 자퇴를 한 대학원생은 교수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적은 돈을 받았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졸업 이후에 학교에서 연구자로 살아갈 생각이라면 다 따지고 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 고려대 대학원생 실태조사를 했더니 약 15%의 대학원생들이 연구 프로젝트 인건비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45%는 인건비를 교수가 관리해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모르거나 일부만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2017년 서강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실태조사 결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나오지만 교수가 그 인건비가 나오는 통장과 도장을 강제로 걷어가서는 용돈 수준의 30만 원 정도의 돈만 받아 생활이 어렵다는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의 특성상 총학이나 노조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교수와의 수직관계가 너무 명확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횡령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징계에 대해 소극적이라서 이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대학원생 학대의 가장 최정점에 서 있던 사건은 바로 강남대 장호연 교수 사건인데요. 회화 디자인 학부의 장호연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사건인데 야구방망이로 물리적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 거의 고문에 달하는 인간 이하의 행위를 대학원생에게 저질렀는데 노딱 받을까봐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의 학대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아프리카 TV 비공개 방으로 관찰하기도 하고 CCTV 마냥 아프리카 TV를 통해 24시간 계속해서 감금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빚을 갚으라며 치킨집 알바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치킨집 동료가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장호현 교수는 3대 로펌에게 본인의 사건을 맡기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일주일 만에 도망을 쳤고 그렇게 장호현 교수는 재판 끝에 상습 집단 흉기 등 상해, 집단 흉기 등 상해, 집단 흉기 등 폭행, 공동 공갈, 공동 강요, 공동 폭행,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함께 대학원생을 괴롭혔던 학생들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다양한 형을 받았다고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장호연 교수가 우리나라 디자인 업계에선 탑티어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